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만나라 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이제 전쟁에서 졌다, 어드미티드라고 이렇게 또 적혀있기는 적혀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이란의 전쟁 이제 끝낸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이렇게 또 했던 게 있다고 해요.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란이랑 선언을 했던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가지의 목표를 전부 다 실패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핵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무력화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란에 있는 핵 프로그램은 전혀 무력화가 되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떠면서 뭐 벙커버스터라고 해가지고 뭐 Mother of all the bombs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포탄을 떨어뜨려가지고 뭐 파괴를 했다 말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솔직히 본다고 하면은 이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은 파괴가 되지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60일 동안에 어떻게 할지 이제 상의를 이렇게 또 해야 된다. 협상을 또 해야 된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첫 번째 목표를 해뒀었던 핵 프로그램 완전히 이제 무력화하는 것은 실패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목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를 사살을 이렇게 또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메네이의 아들이 그 다음 리더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 실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목표도 실패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목표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란 내에서 친미 민중 봉기를 유도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 있는 사람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에 있는 사람들 일어나라. 너네들이 싸워야지만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란 내부에서는 충분한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반정부 여론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이 이제 외부 침략이지 않습니까? 외부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의 내부 결속만 강화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란 현재 정권의 입지만 넓혀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실패를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목표였었던 미사일 무기고 완전히 파괴를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이것도 실패다라고 합니다.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이제 이란의 탄도 미사일 70%는 여전히 사용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국방부에서는 우리는 이란에 있는 미사일 기지들을 다 파괴를 해버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됐지만 그런데 실제로 본다고 하면은 미사일 70%는 아직도 건재하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섯 번째로는 중동에 있는 우리 미국에서는 뭐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마스 무장 조직, 후티 반군들, 헤즈볼라 이런 이제 테러 조직들을 이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 평화 협정을 본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일절 말이 없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을 이렇게 했었던 5가지의 목표 전부 다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이란의 전쟁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만 쓰고 실패를 한 그런 전쟁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은 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어드미티드를 이렇게 떤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평화협정을 이제 MOU를 이렇게 또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익 없는 현상 유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란의 판정승이다 라고 합니다. 명분 없는 종전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300억 달러나 이 전쟁에서 이렇게 또 쓰면서 전쟁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수천 명이 사망을 했다. 그런데 전쟁 전에도 열려 있었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재개방을 하는 것을 가장 목표로 두고 평화협정을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엄청나게 해두고 돈도 이렇게 또 많이 쓰고 사람도 이렇게 또 많이 죽었지만 정작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전쟁 전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거에 이제 멈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번 전쟁에서 증명을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랑 비교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군사력이 미국이랑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함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원유 물동량 20%를 프리즈를 이렇게 또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가 뭐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제 평화협정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란의 강력한 레버러지를 확보를 이렇게 또 해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랑 그 핵 합의를 이렇게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뒤처진 그런 평화협정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전쟁은 전쟁대로 하면서 사람까지 엄청나게 많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이랑 핵협정을 했던 것보다 더 불합리한 그런 핵협정을 이번 이 이란의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오히려 지금 후퇴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2015년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맺었었던 핵 합의에 비해 가지고 우라늄 동결이나 농축 중단 같은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번 전쟁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을 이렇게 또 맺은 다음에 지금 이 이란한테 그 동결을 해뒀었던 그런 자금들을 다 풀어줘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더 나빠진 그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만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선택을 이렇게 또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올해는 중간선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게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이렇게 또 막혀가지고 유가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도 계속 짜증내 하고 있고, 아니 이 트럼프 대통령 너가 지금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유가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가솔린 가격이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망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올해 있을 중간선거에 엄청나게 커다란 그 영향을 이렇게 또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출구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란이랑 지금 평화협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평화협정을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샅샅이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완전히 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기도 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도 안다. 자기가 목표를 해뒀었던 5가지 목표 단 하나도 실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던 핵 협정보다 더 후퇴한 그런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 이번 전쟁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만 엄청나게 갖다 쓰고 왜 이 전쟁을 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 보수파들을 본다고 하면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은 전쟁하지 말아라거든요. 왜 쓸데없이 남의 나라에다가 돈을 쓰느냐인데, 그런데 정작 뽑아준 사람을 본다고 하면 항상 전쟁을 합니다. 항상 공화당에서 전쟁을 이렇게 또 해. 전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돈만 엄청나게 갖다 쓰고 아무런 결과를 이뤄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과라도 좋으면 몰라. 이번 전쟁은 진짜 완전히 완벽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한 그런 전쟁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여기 기사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좀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그 US 에어 폭격기 있지 않습니까? US 에어 포스 B-52가 추락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됐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6월 15일 월요일에 아침 11시 20분쯤에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주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위치를 한 에드워즈 공군 기지에서 활주로에서 이 B-52 폭격기가 이륙을 이렇게 또 하자마자 추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있었던 8명 전원이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군인, 정부 공무원, 보잉사 직원 2명 이렇게 또 해가지고 총 8명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륙을 하자마자 추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생존자는 1명도 없었었다라고. 굉장히 큰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 B-52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태우고 이륙을 이렇게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레이더를 현대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보잉사 직원도 있었고 뭐 정부 공무원도 이렇게 또 타고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륙을 하자마자 추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폭발을 이렇게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지금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차 조사는 최대 3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층적인 원인 분석을 이렇게 하는 데에는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또 이제 너무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 B-52 이제 폭격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50년대부터 쓰고 있었던 엄청나게 오래된 장거리 전략 폭격기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크기 때문에 빅 어글리 팩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버프라고 그런 별명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5명만 탑승을 한다고 해요. 5명에서 이 비행기를 이제 운영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8명이 이렇게 또 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이제 쓰였었던 그런 기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계속 이제 쓰기 위해 가지고 이제 레이더를 현대화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추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참사가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전쟁을 어쨌든 지금 끝내지 않았습니까? 끝내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선을 돌리는 곳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이 이렇게 또 끝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엊그저께 자신의 이제 생일날 이제 백악관에서 뭐 UFC 경기도 하고 뭐 그날 전화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도 끝냈겠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끝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랑도 이제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도 전화 통화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뭐 G7 회담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이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랑 회담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푸틴 대통령이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지금 모두 열려 있다. 대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프랑스 대통령이랑 회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을 막 들쑤셔 놓고 이제 전쟁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두고 다 졌죠. 솔직히 말해서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 다음에 빨리 이제 화재 전환을 이렇게 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많은 말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나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빨리 화재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 이란 전쟁 우리가 이겼어. 트럼프 대통령 말로만 그렇게 하고 빨리 화재 전환을 하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이 두 나라의 전쟁을 종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이제 미국의 대표단을 이제 러시아로 또 이제 보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스크바를 이제 조만간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진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을 어찌어찌 지금 끝내기는 끝내지 않았습니까? 끝내고 이제 호르무즈 합을 지금 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지체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그런 이슈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바로 전 뉴스처럼.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지금 시선을 다른 데로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끝낼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네타냐후랑 이제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결과를 보면 뭐야? 완전히 졌어. 이란한테 완전히 졌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해결된 거는 하나도 없고 목표한 거는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는 어드미티드를 한 것이다. 지가 집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됐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번 전쟁 자기가 이제 인정을 한 것이다. 진 것을 인정을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온 힘을 지금 쏟고 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셋 어사이드가 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이란의 전쟁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이슈로 가지고 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나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러다가 또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이제 두려움에 이렇게 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소외가 될까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끝나는 데 있어가지고 소외가 될까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외교관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가 더 낫다. 괜히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 또 끝내겠다고 들어와가지고 난장판만 만들고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어떤 외교관은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때 회담을 하고 뭐 협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유럽도 발언권이 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유럽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솔직히 말해서 다 끊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 때는 엄청나게 줬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한테 엄청나게 퍼줬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거의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엄청나게 지금 대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우리 유럽이 발언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랑 미국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유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유럽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 3분의 2에 달하는 900억 유로를 지금 유럽에서 지금 대주고 있다. 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럽의 목소리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괜히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지 멋대로 또 이 전쟁을 끝낼까봐 유럽에서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 또 난장판 펴놓는 거 아니야? 또 중동에서 이 이란 전쟁처럼 괜히 우크라이나 전쟁 왔다가 그냥 이제 러시아한테 다 퍼주고 이 전쟁 끝내는 거 아니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 이란의 전쟁도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뭐 전부 다 해결을 할 것처럼 왔는데 그런데 솔직히 본다고 하면 까놓고 본다고 하면은 아무런 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난장판만 해두고 미국의 돈만 엄청나게 갖다 쓰고 이 전쟁 끝낸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푸틴 대통령이랑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랑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토를 빼앗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그거를 들어주고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요구를 안 들어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러시아랑 이렇게 또 회담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땅 다 갖고 그냥 빨리 끝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 독자적으로 하지 말아라. 너가 돈 다 되는 게 아니고 너가 돈 다 끊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대주고 있는데
너 혼자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유럽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오늘도 이제 G7 정상들이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회담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G7 나라의 정상들이랑 참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시간 동안 본격적인 그런 워킹 섹션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또 어떤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올런지 그게 또 이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을 어찌어찌 끝내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끝내 돈만 엄청나게 쓰고 사람들만 엄청나게 죽이고 끝냈습니다. 끝내고 갑자기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시선을 지금 두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지금 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끌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무것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냥 난장판만 만들어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난 일요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잔치가 이제 성대하게 이렇게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UFC 그 경기를 이렇게 하면서 성대하게 이렇게 치러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FBI 국장 캐시 파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지난 행사 그 UFC 행사 때 대규모 테러 그런 정황이 이렇게 또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UFC 행사가 있었던 날은 이제 6월 14일인데 그런데 6월 10일에 FBI가 이 위험을 이 테러를 감지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FBI에서는 용의자들을 색출해내가지고 체포를 이렇게 또 하면서 공격을 완전히 막았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테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폭발물을 실어가지고 UFC 그 경기장 근처에다가 폭발을 하려고 했다고요. 이 건물을 이제 폭발을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가 또 혼란이 일어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때 저격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습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다. 그런 테러를 계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FBI에서 오하이오주, 미주리주,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서 이 핵심 용의자들이 체포가 이렇게 또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메신저들 있지 않습니까? 메신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러한 테러를 이제 모의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FBI가 이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일까? 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괜히 FBI가 설레발을 이렇게 또 치면서 이런 것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굉장한 암살 시도를 이렇게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미국도 뭐 난리고 전 세계도 난리고 여기저기가 난리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을 맞이를 해가지고 뭐 백악관 앞마당에다가 UFC 그 경기장을 6천만 달러나 들여서 이제 만들고 텍스페어들 돈을 들여서 만들고 거기서 뭐 생일 잔치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개 짜증 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것이지 않아요. 자기 돈도 아니고 세금을 써가면서까지 자기 생일에 이러한 잔치를 하고 있다. 근데 대외적으로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링컨 그 기념관 바로 앞에 그 풀 있지 않습니까? 풀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싹 다 비워버리고 그 색칠을 하고 뭐 아메리칸 블루로 색칠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색칠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물을 채우자마자 완전히 녹조로 이렇게 또 변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들였거든요. 지금까지 쓴 돈만 1,400만 달러라고 한다고요. 지금까지 쓴 돈만 1,400만 달러인데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더 보수를 한다고 합니다. 총 2천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물을 채우자마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 변했다. 백악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 파이프 안에 끼어 있었던 그런 이끼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끼들이 쏟아져 나온 것 치고는 이 물 전체가 초록색으로 변한 것은
이 풀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쓰고 녹조의 이 풀로 만들었다. 파랑색이 어디 있어요 지금? 파랑색이 어디 있어? 완전히 다 초록색으로 됐죠. 초록색으로 완전히 그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블루라고 하면서 그 풀장을 짙은 파란색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짙은 파란색이 햇빛을 더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이 풀 안에 온도가 더 올라갔다. 그러다 보니까 녹조가 더 빨리 번식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파란색으로 칠하면은 이 풀도 파란색으로 번지면서 엄청나게 이쁠 거야. 우리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이를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만들자 하면서 돈을 처음에는 뭐 180만 달러인가 얼마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색칠하고 뭐 보수공사 좀 하고 하니까 1,400만 달러가 들었어. 그런데 물을 채워놓고 보니까 녹조로 변했어. 녹조 라떼 엄청나게 커다란 녹조 라떼 풀로 이렇게 또 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짙은 파란색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햇볕을 흡수를 해가지고 이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녹조가 더 빨리 지금 번지고 있다. 어쨌든 지금 이 1,400만 달러 지금 들었는데 이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보수공사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더 들어간다. 2천만 달러까지 아마 들어갈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공사를 이렇게 또 할 때는 입찰을 해가지고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자신의 그 플로리다 그 별장을 이렇게 또 도맡았었던 그런 업체를 그냥 일감을 몰아줬다고요. 이것도 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 이거 또 일감 몰아주게 하는 거 아니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자신의 주변 사람들만 돈을 엄청나게 지금 배불리 불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또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도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때도 이제 녹조를 이제 고치려고 했었었다. 그런데 그때도 녹조가 그냥 흘러나왔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고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그냥 녹조야. 계속 녹조이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나노버블 기술을 도입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만 지난다고 하면은 녹조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하,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말만 뻔지르르 하지, 뭐 결과를 보거나 결과가 다 폭망이야. 결과는 다 폭망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님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하하, 정신 좀 차려야 하는 게 아닌가. 좀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랑 결과를 봐요.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답답하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석유 대기업 경영진들이 지금 경고를 이렇게 또 날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석유 대기업들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석유 저장고가 바닥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라고 지금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아마도 6월 중순이나 지금쯤이나 아니면 6월 말쯤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원유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것이다 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지금 계속 부인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석유통, 뭐 탱크가 지금 바닥이 나고 있다, 뭐 탱크 바닥이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가짜 뉴스이다 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백악관에서는 또 가짜 뉴스로 치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급격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합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 20%가 여기 이제 묶여버리다 보니까
갑자기 실제로 이제 유가가 이제 상승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그 원유 저장고에 있었던 원유가 실제로 빠르게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석유 대기업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6월 말쯤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갈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선까지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유가가 가파르게 이렇게 또 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유가가 150달러대까지 급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평화협정을 지금 빨리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해야지만 유가가 이렇게 또 내려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시 원유가 이제 채워질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 된다고 하거든요. 된다고 하니까 유가는 지금 벌써 이제 선반영이 돼가서 이제 내려가고 있기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과연 계속 내려갈런지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달러까지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의 샌 앤드레아스 그 산맥 있지 않습니까? 그 산맥의 단층의 지각 압박 있지 않습니까? 지각이 압박을 이렇게 또 하다가 이제 틀어지면서 지진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100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도달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와이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1000년간의 지진 이력을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 앤드레아스의 그 폴트에서 그 단층에서 그 물리적 압박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60년 동안이나 커다란 지진이 지금 멈춰 있다. 이 샌앤드레아스 커다란 지진이 지금 멈춰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년 동안이나 지금 압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러다가 갑자기 딱 뒤틀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LA 지역으로 해가지고 대지진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와, 그 만약에 실제로 대지진이 온다고 하면은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이 지진이 이 샌 앤드레아스 그뿐만이 아니라 샌 제신토, 이 샌 하신토 이 단층에서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네요. 이 두 개의 단층이 둘이 이제 연쇄적으로 폭발을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둘이 지진이 갑자기 터지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말도 못하는 초대형 지진이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대지진이 실제로 터지게 된다고 하면은 LA 지역 전부 다 흔들린다고, 엄청나게 흔들린다고 하고, 코첼라 밸리, 팜스프링 있는 지역도 엄청나게 흔들린다고 하고, 샌버나르디노 지역, 리버사이드 지역,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전역이 엄청나게 흔들릴 거. 그러니까 서든 캘리포니아 전역이 어마무시하게 흔들릴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0년 만에 최고의 압박 상태에 있다. 이 단층들이 라고 하네요. 제발 좀 초대형 지진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냥 잔잔한 지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4에서 5 정도의 지진, 그런 거 일어나가지고 이 대형 지진의 압박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X가 지난 금요일에 화려하게 IPO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IPO를 하자마자 그날에 20% 폭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월요일에도 10% 폭등을 하고 미친 듯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이 스페이스 X는 아마도 이제 초고속으로 나스닥 100에 조기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이제 새로운 신속 편입, 패스트 트랙 절차가 이렇게 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스닥 100 지수 내에 40위 안에 있다고 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스페이스 X의 시가총액을 본다고 하면은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벌써 5위인가? 이 상장을 하자마자 5위로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4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편입 조건을
완전히 이제 충족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15일 뒤쯤에 IPO를 한 다음 15일 뒤쯤에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 기존의 방식에 따른다고 하면은 최소 3개월에서 14개월,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신규 새로운 절차가 이렇게 또 생김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15일 뒤에 이 스페이스X는 바로 나스닥으로 이렇게 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페이스X가 이 주식 상장을 하자마자 미친 듯이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대기업이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시가총액도 뭐 5위, 4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랑 이 어깨를 나란히 이렇게 또 하는 초대형 빅테크 기업으로 단숨에 도약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X, 그 우주 그 산업뿐만이 아니라 XAI 때문이죠. 지금 뭐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개발이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스페이스X가 XAI를 흡수를 이렇게 따면서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스페이스X 3대 성장 동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 AI다라고 합니다. 이 XAI를 인수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AI로 인해 가지고 이 첫 번째 성장 동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켓 발사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위성 인터넷, 그 스타링크 있지 않습니까? 위성 인터넷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개미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어마무시하다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 IPO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5% 정도 이 주식을 이렇게 또 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스페이스X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초기 계획은 최대 30%대까지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풀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0% 정도 지금 이 주식을 지금 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스페이스X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친 듯이 계속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장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스페이스X가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을 넘어섰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 전체 시총 4위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우존스는 0.6% 정도의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이 S&P 500은 0.1%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3% 정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이랑 평화협정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호르무즈 협이 이제 오는 금요일에 이제 개방이 이렇게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유가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유가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들썩이면서 어제는 이렇게 또 많이 상승을 하고 오늘도 다우존스는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기술주들은 조금 숨고르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스페이스X가 계속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10를 돌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아마존을 추월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월을 이렇게 떼버렸다라고 합니다. 와, 미쳤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월을 이렇게 했다가 뭐 내려오고 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와, 지금 이 스페이스X 폭등세가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X의 옵션 거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변동성이 좀 이제 높아질 것으로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또 이제 스페이스X가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지만 지금 이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미쳤다. $210를 돌파를 했다. 와, 미쳤습니다. 135달러로 시작을 해가지고 $150 이상 오픈이 되면서 첫날에는 $160 정도 이렇게 또 됐었는데 어제도 10% 오르고 오늘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10를 돌파를 했다. 우와,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 지표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수입 물가는 지금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에너지 가격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6.7%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4년 만에 연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좀 계속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오늘은 이런 경제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구글하고 인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구글이랑 인텔이랑 역대급 AI 동맹을 지금 이렇게 또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구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체 개발한 이 AI 칩이 있거든요. 이 TPU 칩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AI 칩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공급망을 이제 다변화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인텔한테 2028년도까지 300만 개 규모의 대형 주문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파벳 구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동안 TPU 생산을 대만의 TSMC에다가 전적으로 의존을 이렇게 또 해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AI 붐으로 인해 가지고 TSMC의 생산 능력이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서는 인텔을 새로운 파트너로 지금 찍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텔의 파운더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부활을 이렇게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텔 그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앞으로 몇 달간 계속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면서 계속 이제 개발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대형 주문도 이제 수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2028년도에 300만 개 규모의 AI 칩도 이렇게 또 만들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텔 파운더리는 아마도 부활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알파벳 구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AI 그 데이터 센터를 원래는 자사에서만 이렇게 또 썼었다고 합니다. 뭐 구글 제미나이 뭐 유튜브 뭐 이런 이 구글에서만 이 TPU 그 AI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썼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AI 이 클라우드를 다른 회사들한테도 개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 이 클라우드를 외부 판매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을 더 많이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AI 클라우드 수요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AI 클라우드 이제 판매로도 알파벳에서는 구글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이 알파벳 구글도 아니 어떻게 해서 계속 상승을 해? 대박입니다. 구글 따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1000% 확률로 파산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채가 미친 듯이 지금 쌓여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totally screwed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인공지능 이 로봇이 없다고 하면은 미국은 1000% 확률로 파산을 하고 실패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그 국가 부채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는 이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라고 그렇게 일론 머스크는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미국의 부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9조 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 라고 합니다. 39 트릴리언 달러 와 40 트릴리언 달러 정도이죠. 어마무시한 것이다. 한국 돈으로 하면은 5경 3천조 원이래요. 5경 와 경은 또 오랜만에 들어보네. 이제 조도 아니고 이 미국의 부채는 국가 부채는 5경 3천조 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 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세입보다 지출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만 1조 2,500억 달러가 적자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가 부채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은 1000% 확률로 파산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이거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만간 휴머노이드 로봇가 엄청나게 급부상을 일으키기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일기 뉴스를 이렇게 또 만나고 하면은 오늘 이 오라클 주가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렇게 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평양 협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에 지금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4.4%로 급락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라클 같은 곳을 이렇게 만다 보면 어마무시하게 지금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은 비즈니스 비용이 또 이제 낮아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할인율이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이 오라클 주가의 호재로 이렇게 또 작용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오라클 주가는 5.7% 정도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라클의 지난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 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해가지고 21%가 성장을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93%가 폭증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라클은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 국제 금리가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비용이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이제 내려가기는 내려갔었죠. 그런데 오늘 또 이제 국제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 지금 오라클 주식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오라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지금 계속해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557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37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끌어다가 계속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950억 달러를 지금 쓸 계획이다라고 하네요. AI 그 투자를 하는데 어마무시한 돈을 지금 쓰려고 하고,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올인을 지금 영혼까지 끌어다가 지금 올인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는 주식에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은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빠이빠이. Missing someone